이 문장을 한번 고쳐볼까요? 이런 문장의 경우 앞의 구조와 뒤의 구조를 일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은 단수형을 선호합니다. 가족이나 청중에는 복수를 붙이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 150개의 성들, 우리들은, 너희들은 이런 표현은 모두 단수형으로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비동사가 들어간 것인데요. 뭐뭐이다, 뭐뭐있다라는 표현에 비동사를 쓰게 되면 문장이 길어지고 단조로워지므로 정확한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에서부터 보고서, 제안서, 하다못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하나 올리는 것까지 직장인에게 글쓰기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업무용 글을 쓸 때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군더더기가 많은 글쓰기는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소통에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기자분들은 특히 정확하고 간결한 글쓰기가 생명이겠죠. 신입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배구진 선생님은 기자 출신으로 책 2라는 문장들에서 빨간펜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을 콕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업무용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핵심 꿀팁 3가지를 소개할게요. 우리말은 어순이 원인과 결과여서 결과가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얘기해주면 훨씬 명료해집니다. 이 경우 맨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까지 결과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결과를 먼저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전체적으로도 2갈씩이 되도록 핵심 요약문을 앞쪽에 붙이거나 긴 보고서의 경우 전체 개요를 원페이지로 만들어서 앞에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까닭,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말들을 정확하게 써주지 않으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이유와 때문을 같이 썼는데요. 중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의 끝에 뭐뭐 것이다 라는 표현도 참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동사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말에는 중복되는 표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간결하게 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느낌을 나타내는 온갖 단어에 감이라는 말을 붙여 만족감, 실망감, 불행감, 불만감 같이 말을 쓰는데요. 만족, 실망, 불행, 불만 이렇게만 써줘도 충분합니다. 진정성, 관계성 등의 모모성, 추가적인, 마음적인 등의 모모적인 이런 표현도 불필요합니다. 또 명사 대신 동사를 주로 쓰는 것도 간결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저도 책익질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계속해서 글을 쓰는데요. 특히나 요약을 해서 전달하다 보니 정확하고 간결하게 글을 쓴다는 게 엄청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소하고도 불필요한 습관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가 글을 수정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하나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 책은 거의 모든 챕터에 예시가 있는데 제가 직접 그 문장을 수정하고 고쳐보면서 답안을 맞춰보면서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문학적 글쓰기도 각광받고 있지만 매일 더 많이 사용하는 업무용 글쓰기를 터득한다면 성과가 더 올라가겠죠. 퇴짜 맞은 문서를 쌈박하게 살리는 일하는 문장들입니다.